네, 반갑습니다. 10월 10일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은 다시 변동성을 키우면서 하락 마감이 됐네요. 자, 아침 시점에 올라갔었던 부분까지 합치게 되면은 제법 많은 하락폭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금융투자 혼자서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에코프로는 80만원을 이탈하면서 앞자리 수를 다시 한번 바꾸는 모양새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쪽에서 부담감이 좀 많이 커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되네요. 자, 중동 분쟁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같이 하락세를 보였고요. 오늘 하락한 모양새 보면은 뭐 2차전지, 그다음에 리오프닝 이쪽을 제외하고는 그렇게까지 많이 밀리지 않았던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반도체 쪽도 같이 내려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은 아니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은요, 코스피 지수가 아침에 2450까지 올라갔다가 툭 떨어진 모습이었죠. 이게 12시 좀 넘어가면서 나타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분위기가 아침에 만들었었던 모양새 이후에 쭉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12시가 넘어가면서 하락폭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이었고, 자, 지수 포인트는 일단 코스피가 어느 정도 그래도 받아주는 모습이 좀 있었기 때문에 2400포인트 위쪽에서 마무리되긴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불안하게 형성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1시 이후부터 지수 포인트가 지지선으로 연결이 좀 되는 모습이었고요. 2400포인트를 간신히 지켜내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자,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거침없이 밀려버린 모습이었고요. 이게 2시 넘어서까지 주가 하락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반등 조금 있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하락세를 키워가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아침에 플러스였던 부분, 네, 0.8% 정도 플러스였기 때문에 고점부터 친다라면은 순식간에 3% 넘는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만큼 2차전지 쪽의 변동성이 컸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상승 반등의 분위기에서 다시 음봉이 커지면서 부담감이 아주 커지는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일 또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오후의 분위기를 바꿔줬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 일단 수급 한번 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은요,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가 6천억이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서 매수한 거예요. 혼자서 개인 매도도 받고 외국인 매도도 받고 다 받아서 기관 총계가 5,800억, 기관 쪽에서 매도 나온 것도 받고, 그래서 오늘 금융투자가 없었으면 큰일 났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금융투자가 오늘은 아침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 매수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지수 방어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친 게 조금 아쉽네요. 외국인들이 매수만 들어왔어도 코스피 쪽에서는 주가 상승이 제법 많이 나왔을 수도 있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합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과 금융투자 쪽에서 둘 다 매수가 들어오면서 막판에 좀 매수가 들어온 듯한 느낌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그냥 보합권에서 크게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본다면 수급은 그렇게까지 크게 작용한 것 같지는 않은데 지수 포인트는 좀 많이 움직였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삼성전자는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0.6% 정도 올라갔고요. 위쪽에 꼬리를 길게 달아서 그다지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오늘 플러스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자, SDI라든지 네이버, 그리고 KB금융, 현대모비스, 셀트리온까지는 플러스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마이너스가 오늘은 포스코 홀딩스가 제일 컸죠.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들 뭐 타겟팅 한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50만원 깨지면서 내려가는 모습이라 이렇게 되면은 추세 하단부가 45만원 정도에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일단은 네, 묻지 마루다가 내려갈 수가 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좀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조금 부담스러움이 더 커졌다라고 판단하셔도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역시 마찬가지죠. 주가 하락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거는 받아주는 움직임이 없으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만약에 계속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아래쪽에 지지 받아주는 구간이 20만원 정도 있기 때문에 20만원대까지도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가 많이 필요하겠다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LG전자가 오늘 많이 올라간 거 있었죠. 지금 7%또 올라가면서 10만원대 넘어가는 모습. 자, LG전자 실적이 많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실적 관련주로 엮였다는 모습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LG전자나 이제 뭐 반도체나 마찬가지겠지만 전기전자 쪽 입장에서 실적 증가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G전자가 반등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를 열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오늘 하락세를 보였고요. 이것도 많이 빠지겠네요. 네, 하락 포인트가 일단은 그 매도 쪽으로 집중이 된 상태에서 받아주는 곳이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5,000원, 5만원대죠. 그 다음에
요까지 빠지면 곤란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네,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만원까지 떨어지면 조금 부담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자, 아무튼, 네, 그런 어떤 단기적 급등에 따른, 부담감들이 많이 커져 있다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리 보시면은 뭐 특별하게 변화가 좀 있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하락세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고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넘어가 보시면은요,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223,000원,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 786,000원까지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투매가 또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버티는 어떤 수준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이제 반토막 나는 수준을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120만원대 위쪽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약 30-40% 정도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70만원대 중반, 초반 요 정도까지 조금만 더 빠지면은 그게 밀릴 수가 있고요. 지금 중간에 나와 있는 지지라인대가 60만원 정도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60만원까지는 터치를 하고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는 지난번에 해드렸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느낌이고요.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죠. 지금 연초에 올라온 부분들을 다 반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주가 상황 자체도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이 에코프로나 이 에코프로비엠 이런 전기차 관련주들 때문에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을 좀 가질 수가 있겠다. 지금 포스코하고 에코프로 그룹만 떨어지게 되면은요, 지수가 완전히 박살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인데 얘네들이 지금 그런 형태의 모습 보이고 있어서 걱정가 좀 생겨 있는 상황입니다. LNF 이런 것들 많이 빠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뭐 그다지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이것도 지금 떨어지게 되면 부담이 좀 되겠죠. 시총이 지금 보면은 5조 원대로 툭 떨어지는 모습이라서 뭐 여기도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에코프로비엠도 21조, 22조, 에코프로는 지금 20조가 깨질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래서 원래 얘네들이 있던 자리로 돌아가려면 더 많이 빠져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포인트에서는 부담이 좀 있다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뭐 SM도 오늘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ETF 이런 거, 그 JYP 엔터 이런 것도 다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로봇 관련주도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카카오 뭐 이런 것들, 루닛, 케어젠, 메디톡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다 지금 뭐 코스닥 종목들의 변동폭이 워낙 커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한 포인트에서 더 많이 떨어진 모습이 좀 있었고요. 리오프닝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여행주들 쪽 움직임이 좀 많이 떨어졌죠. 호텔신라도는 6%대 하락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행주 쪽에서는 뭐 모두투어라든지 이런 종목들 오늘 낙폭이 좀 커져 있는 모습이에요. 얘들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나쁜 상황은 아닌데 이게 떨어진 이유는 뭐냐? 자, 중동 지역에서의 이런 부분들 또는 이제 비행기길이 막히겠죠. 왜냐면 분쟁이 있으니까 여행 가려고 안 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또 유가가 올라감에 따른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이 소비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부담감으로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현재 좀 뭐 항공주부터 시작해서 다 악세 요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 경기가 다시 침체 국면에 들어가게 된다라면은요,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죠. 반면에 이제 휠라홀딩스라든지 삼양사 이런 종목군들은 주가가 그래도 플러스 국면을 유지하면서 마무리 좀 됐습니다. 기아 역시도 마찬가지 84,000원대까지 아니 꼬리 달면서 5일선 잘 유지하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월급 종목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뭐 요런 정도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등락 현황을 좀 보도록 할까요? 코스닥 쪽 먼저 보시면은 1255개가 하락입니다. 그 다음에 306개가 상승이고요. 뭐 이 정도만 보더라도 거의 뭐 오늘 하락 포인트가 컸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 거래소 쪽 같은 경우 보시면은 264개가 상승이고요. 628개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2000개 정도 종목이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빠진 거고요. 오늘 플러스 난 종목이 간간히 섞여 있거나 또는 계좌가 플러스 나왔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아주 잘하신 겁니다. 보합 수준만 나와도 굉장히 잘한 거고요. 오늘 요 정도 상황이라면은 아마 마이너스 한 1%, 1에서 2% 정도까지는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자, 상승 포인트 먼저 볼게요. 상승한 종목들 보시면 상한가 종목이 좀 있습니다. 드림, CIS, 뭐 빅텍, 큰구 석유, 뭐, 이 석유 관련한 종목들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방산주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들 나타나 있습니다. 휴니드 이런 것들, 스페코 이런 것들 방산주죠.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주와
그 다음에 방산주. 얘네들이 오늘 급등세 보였고요. 걔네들이 지금 여기 테마를 형성하면서 올라간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내려보면 이제 10% 이상 상승한 종목이 41개 정도 되는데 얘네들 다 튀어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 그 ETF 쪽 움직임들 조금 있었고요. 뭐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종목들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서 올라간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크게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질 거예요. 자, 아래쪽 보시면은 2.4%까지 변화가 되고요. ETF를 제외하고 나면은 보통 2%가 넘지 않는 상승률을 보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락률 보도록 합니다. 하락률을 보시면은요, 제이스코홀딩스가 하한가, 에이스테크 다시 하한가 마감이 됐네요. 노을도 거의 하한가 마감됐고요. 자, 오늘 여기도 떨어진 게 굉장히 많네요. 10% 이상 하락한 종목이 무려 49개나 되네요. 9% 이상까지 합치게 되면은 58개. 상당히 많이 좀 내린 모습이었고요. 오늘 두산 로보틱스도 9% 넘게 하락하게 되면서 변화가 일단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호전됨에 따라서 좋아질 수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하락률이 조금 커졌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려보시면은 하락 포인트가 무려 4.8%. 자, 말씀했던 것보다 드린 것보다 조금 더 많네요. 자, 그냥 2.4%를 그냥 그대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최소 2% 이상의 계좌 하락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이너스 2%가 넘지 않으면 오늘 쏘쏘 잘한 것이고요. 마이너스 뭐 0.5 또는 보합 또는 플러스 나왔다. 그러면 아주 잘하신 거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네요. 자, 매매 동향을 보도록 할게요. 기관적 움직임에서는요, 삼성전자 순매수가 2,4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LG에너솔루션, LG전자 이런 쪽 매수가 있고요. 매수 포인트가 기관 쪽 중에서 금융투자만 보시면 되겠죠. 금융투자가 오늘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움직임들이 좀 골고루 잡혀 있었어요. 2차전지도 사고 있고요. 금융도 사고 있고 자동차도 사고 있고 그냥 시장 전반에 걸쳐서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서 지수 포인트가 더 내려가지 않도록 방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도 쪽에서는 ETF 쪽을 매도를 많이 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기관의 어떤 매도를 통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종목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움직임은 그런 정도였고요. 외국인 쪽을 넘어가게 되시면은요, 에코프로 매수가 400억, 그 다음에 하이닉스 순매수 있었고요. 금양 순매수 이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2차전지 쪽은 근데도 매도가 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떨어졌어요.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2차전지 쪽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2차전지 쪽은 공매도 환매를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고요. 네, 대부분이 그런 식이네요. 그 다음에 두산 같은 경우도 좀 더 떨어진 모습이 좀 있었고요. 두산이 좀 안 좋다, 그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조금 부담감이 좀 있네요. 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270억, 기관이 사들인 게 2,300억 정도 되니까 방어가 잘 됐네요. 이거 오늘 플러스 나온 게, 금융투자가 매수해줬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동차 쪽도 매도가 좀 있었고요. 근데 골고루 매도가 좀 있어요. LG에너솔루션, LG화학, 포스코 홀딩스 뭐 등등등 레버리지도 매도 좀 있었고요. 이런 쪽으로 오늘은 외국인들 매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전부 다 일단은 특출나게 변화를 주는 것은 외국인들 삼성전자를 때리고 그 물량을 기관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서로 바뀌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냥 기관이 조금 던지고 외국인이 받았다라면 더 좋은 모습이 나올 텐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팔아먹고 있는 것은 그다지 반가운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점권에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얼만큼 더 빠르게 반등을 좀 쳐줄 것이냐 그 부분을 좀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 상황을 보면은 일단 더 떨어지면서 끝났기 때문에 뭐 미국장이 올라온다라면 변화 포인트가 좀 달라지게 하겠습니다만 미국장이 애매하다라고 한다라면 주가 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더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상했던 부분들이 이제 2350포인트 이제 완전 저점이거든요. 여기까지 밀리면은 좀 애매하겠지만 어쨌든 여기를 터치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2400포인트를 한 번 정도 더 깨고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당분간은 반등 포인트가 제대로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관망세를 유지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으니까요. 너무 확장하거나 서두르지 마시고요. 천천히 데리고 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럴 때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주식을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으되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시장 포인트가 제대로 만들어졌을 때 대응점을 잡아주시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 시황에서 마치고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